보험사로부터 고지 의무 위반 관련 일방적 해지 안내와 부지급 안내를 받은 다음에 음, 보험 계약자 보호자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보험 계약자 보호자는 당장 그 보험 청약서라든지 보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보험 담당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험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등기로 보내야 되니까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임장을 보내라고 하는데 뭐 우임장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가 정신이 멀쩡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자의 직인의 하에 의해서 이제 그 보험 청약 내용을 송부를 받았습니다. 송부 받은 내용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사람 이름은 안 나오니까 대략 이런 그 내용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 보험 담당자가, 아, 그, 보험, 알림의 해지 안내를 할 적에, 일단은 문제점은 뭐냐면, 전화번호는 나와 있어요. 담당하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문자에 연락이 안 와요. 근데 문자, 나중에 확인하니까, 이제 문자가 이제 쉽게 말하면 차단이 돼 있다. 문자를 안 쓴다.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이런 어떤 그 통신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그냥 통화만. 통화 응대는 비교적 잘 해주는 편입니다. 전화하면 뭐 안 받았다가도 바로 전화 오고. 하지만 이런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보험 계약자나 보험 보호자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신속하게 서로 연락을 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통신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 뭐 회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문을 이제 발송을 해서 전자 이제 그 보험권 두 건에 관한 전자 서명에 의한 보험 계약 체결 동의서가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그걸 딱 봤는데 내용을 딱 보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왜 전화를 했냐? 이 내용 예를 들어서 그 알릴 의무 고지 내용 어디 부분에 어느 부분이 알릴 의무에 위반이 돼 있다. 이렇게 이 표시를 하거나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해서 이 보험 계약자나 이제 아니면은 보험 계약자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청약서만 딸랑 이렇게 청약서만 딸랑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호자가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법조문이라든지 약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답답한 마음에 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한테. 아니 이렇게 보내주면 어떻게 하냐. 최소한 이 표시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표시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알려주더라고요. 여덟 번째 페이지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해가지고 1, 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1, 2페이지 안에 알릴 의무사항이 지금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해지 안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좀 어이가 없는 것은 처음에 이런 청약 자료를 이게 받기 전에 어느 내용에서 알릴 의무 조항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해지 안내 부분에 뭐 3개월 이내 뭐 예를 들어서 알릴 의무를 거기 해지 안내에다 명시를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설명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할 적에 약정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실제 약정 내용이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서 그 내용으로 알림에 그 해당해서 해지 안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서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약정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내용 또한 그 공문으로 좀 보내달라. 그 외에도 또 지금 해지 안내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손해사정사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가 들어갔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의료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넣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 보고서를 보고서 이렇게 하지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거기다 요청을 했어요. 손해사정 보고서를 보내달라. 그리고 직접 손해사정 사무실에 가가지고 얘기도 했어요. 두 번이나 이제 일이 이제 아 되게 그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사정사 사무실도 가게 되고 그 손해사정 사무실 가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 하는 말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 작성 중이다. 보고서 작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해지 안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지 안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 보고서가 들어갔다. 보험사로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서 해지 안내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지 안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한 중간 보고서만 가지고도 해지 안내를 한다라는 거는 해지 안내 자체가 이 보험 계약자한테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갈지에 대해서 보험사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던져놓고 니네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응대 잘 못하면 그냥 해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계약전 알리 의무 사항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첫 번째 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첫 줄에는 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제 입회하에 보험 계약을 작성을 하는데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증거 자료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제 소명을 해야 될 부분에 이런 거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는 때문에 해야 되니까 이거 다 자체가 그 무효에 가까운 해지 안내를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저 보험 계약자가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 설계사가 사인을 이제 하라고 해서 첫 번째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보험 설계사가 그냥 다 복사해가지고 이게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럼 벌써 첫 번째 오류, 보험 설계사의 오류예요. 보험 설계사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 뭐,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청약서를 작성을 많이 하는데,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씩 작성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은 3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진료 사실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받고 통원했고 치료 완치 표시하고 뭐 최초 3개월 진단 받고 그다음에 진료 중 이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병 의심 소견, 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설계사가 이미 3개월 전에 이제 어떤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약도 받은 것도 알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계사는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확인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첨부하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속임수가 있겠죠. 만약에 진료를 3개월 전에 받았으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을 한다 그러면은 약 처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어떻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환자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도 처방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견서를 써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만약에 고지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고지를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험 설계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보험 계약자가 이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인 패싱이다. 보험 설계사가 이 고지 의무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자기는 알고 있지만 확인을 안 하고 그 보험 계약자한테 의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표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설명을 갖다가 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뭐 5년 수술 시술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 작성할 때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정황을 갖다가 손해사정사나 아니면은 보험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안 했다. 나중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험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 설계사한테 경위서를 요청을 했는데 보험 설계사가 경위서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험 설계사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연락도 안 돼요. 그 보험 설계사 추궁을 더 하니까 뭐 두 번씩이나 이제 경위서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험 설계사하고 다행히 통화가 됐어요. 보험 계약자인 보호자하고. 그 통화가 돼가지고 녹취를 땄습니다. 녹취를 땄는데 그 녹취 안에는 3개월 이내에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병원에 그 진료를 받았고 진료 받아서 약도 처방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어지럽다라는 사실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진료받았던 사실이 본인 입으로도 녹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여기 알릴 의무에는 그걸 갖다가 그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보험 설계사 자체가. 얘기도 안 했고, 뭐, 중요하게 생각할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또 더 이제 황당한 것은, 보험 설계사가, 한테 이제 또 화가 나고 황당한 것은, 이 고지 의무권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들고, 이제 보험 드는 과정도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개 보험을 갖다가 뭐 설득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험을 이제 변경하고 보험을 든 건데 실질적으로 보험은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이 됐고 보험사도 그 자기들이 그 보험 심사하는 과정에 따라서 오케이가 됐으니까 보험 그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보험 계약은 계약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행하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도 그걸 못 발견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험 설계자가 아주 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 계약자 동생한테도 그 보험을 권유를 해요. 권유를 하면서 이 카톡 문자를 계속 보내주는데 카톡 문자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고지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으면은 보험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험료를 못 받거나,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당연한 것처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면, 불과 보험계약 체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럼 자기는 보험 설계사는 이런 것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가면서 그 보험을 갖다가 이렇게 청약을 해주고, 보험 계약자한테 이런 일방적인 보험 해지 안내라는 걸 받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 보호자인 사람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하고 또 거기에 그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도 받게 하고 이런 진짜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손해사정사가 확인을 하고 설계사의 그 보험 계약 경위서를 받고 이랬으면은 그 모든 게 취합이 돼서 그리고 보험 계약자 상담도 하고 이랬으면은 이게 해지 안내로 넘어가지 않고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험 손해사정사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딱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넘겨주고 보험사는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확인해가지고
해지 안내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이 절차상에, 그러니까 그 해지 안내도, 절차상에 어떤 이런 하자가 있어서 이런 다툼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험계약자, 그 보호자인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확인을 하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고 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두 번째로 얘기하냐면 이런 과정을, 쉽게 말하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너무 생소한 거다. 나한테는 너무 생소한 거고, 이걸 하면서도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한 번 더 보고, 더 보고,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찾아봅니다. 보험 설계사도 무슨 명함에는 뭐, 이렇게 신용, 뭐 보험 심사 평가사 이런 뭐 1급 뭐 자격증을 쭉 써놨어요. 물론 그것도 다 이제 손해사정인사나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보험 계약자를 꼬시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기 하기 위해서 그 임의로 그런 걸 작성을 해가지고 사는 건지 그 설사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하면 그 자격이 그렇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뻔히 보험계약자한테 손해가 될 정보를 알면서도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점, 그다음에 보험 영업을 대표하는 회사, 그다음에 그 보험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의 관계 등등에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녹음을 해서 다시 내가 이제 한 이야기를 조금 더 법리적으로 조금 더 근거가 있게 좀 자료를 더 조사해서 더 이제 합법적으로 더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런 증거 자료를 남겨놓은 것은 보험 계약자인 보호자가 이런 그 일방적인 해지에 의해서 그게 무효가 된다고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 설계사의 녹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효가 된다면 이거는 불필요한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그 보험 계약자 보호자의 그 손해, 시간상 손해, 스트레스, 그다음에 업무상 손해,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아, 그냥 하소연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문제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공유를 하고 어쨌든지 간에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영상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자료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하고 그런 과정. 이게 법이라는 게 사실은 법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딱 하고 그러면 좋은데 변호사조차도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조문을 찾아보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데 하물며 일반인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료를 좀 취합하면서 정보를 좀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하고 또 뭔가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대응해 나가야 되니까 이 절차적으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끝날 일도 아니고 이게 길게는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이렇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아,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그 해지를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해지는 무효다. 이유는 뭐냐면 보험 설계사는 3개월 이전에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녹취도 있고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충분하기 때문에 해지를 무효하고 보험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고 보험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파이팅!